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종의 기획 기사인데요. 지역구는 양당, 비례는 신당, 총선판 뒤흔드는 교차 투표. 이제 교차 투표, 지금 총선 D-35 한 달하고 닷새 남았는데요. 이 교차 투표가 새로운 총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판을 흔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20대 남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자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지역구 투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부두장을 찍되 이제 비례대표는 이준석의 개혁신당 여기에 표를 주겠다. 반대로 말이죠. 이제 야당 지지자였던 어떤 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요즘 공천 파동 때문에 말도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지역구에서 후보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한테 표를 주지만 그러나 비례대표는 내가 민주당한테 표 안 줄 거다.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도 표 안 준다. 대신에 조국혁신당이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쪽으로 비례대표 표는 내가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대표 투표 이것을 엇갈리게 하는 거. 이걸 교차 투표, 크로스 보팅 한다는 겁니다. 지역구 투표 때는 이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내 표를 주겠다. 세 번째, 네 번째 후보에게는 표 안 주겠다. 이제 이런 거지만 비례대표 투표는 어디든 주기만 하면은 그 표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전국적으로 3% 득표율만 넘으면 의석수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비례대표는 사표에 대한 우려 없이 내가 주고 싶은 정당에다 다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제3의 선택이다. 실제로 말이죠. 리서치 뷰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지역구 지지율이 44%. 그런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있잖아요. 국민의 미래 여기는 34%. 원래대로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비례대표도 국민의 미래한테 표를 줘서 둘 다 44가 돼야 되는데 아니고 여기는 44, 여기는 34. 그래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포인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중에 절반쯤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만 따로 떼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리서치민 KBS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준석 당은 지역구 지지율은 4.2%인데 비례대표 지지율은 6.9%. 뭐 둘 다 뭐 5% 안팎이니까 미미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준석 신당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쪽이 지지율이 더 높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만 비례대표는 이준석에게 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중도 보수나 2030 세대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민주당 같은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가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에는 이준석만 국민의힘 출신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양영자도 민주당 출신, 이원웅도 민주당 출신, 조응천도 민주당 출신.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표가 글로 갑니까? 이거는 저는 분석이 저하고는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은 오히려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본 쪽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는 이런 교차 투표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지지율이 33, 국민의힘은 44인데 민주당은 33 어찌됐든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은 23. 그래서 여기는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 조국 혁신당. 그래서 그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9% 그것이 다 민주당 표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리서치뷰 조사에 따르면 이게 훨씬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지지율은 39%. 그런데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불과 8%. 39대 8. 무려 격차가 31%포인트 차이나 나는 겁니다.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31%포인트는 어디로 갔느냐 알고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무려 22%로 나온 겁니다. 22%. 이제 여기에 지금 조국이 한참 고무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만나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고 뭐 둘이 그러고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도 바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1인 2표제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게 주고 하나는 비례정당 찍고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17대 총선 때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교차 투표 영향이 미미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게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3지대 정당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다는 거지요.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번 선거는 소수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하면서 유권자의 교차 투표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수 정당은 전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정치 성향이나 연령대에 맞춘 캠페인을 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특히 조국 혁신당의 경우 중도층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보다는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강성 진보층의 감성을 파고들고 있다. 조국이 그래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매우 위험한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이제 강성 지지층을 우리는 타겟으로 삼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중도층 외연 확장에 더 힘을 써라. 우리는 가장 앞서 있는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을 타겟으로 삼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만약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쪽도 과반 획득에 실패를 하면은 이제 제3지대 정당들의 역할 공간이 커질 수도 있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3지대 부상이나 양극화 정치를 완화하는데 교차 투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만약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조국 혁신당이 강성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의석수를 가져서 원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치 양극화, 진영 대결이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조국하고 손을 잡고 뭐 그런 사진들이 대서특필이 됐는데 이재명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고 원래 강성인자가 들어오면은 중도인자는 강성인자에게 잡아먹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 조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총선 이후에 뭐 합당이나 연대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면 조국이 굴러온 돌이 안방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이재명 못지않은 정치 양극화 대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범죄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조국은 특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순간 금배 찌고 뭐고 감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감옥 안에서 당대표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교차 투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판을 매우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차 투표를 하는 순간 본인은 어떤 심정적인 안정이나 유안을 잠깐 얻을는지 몰라도 우리 정치판을 혼란의 도가니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교차 투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